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의 최철 PD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 핫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6년 기술 투자 트렌드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KBWM 스타자문단의 은퇴 노후 전문가 친절한 곽프로 곽재혁 수석 전문위원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작년 연말에 네. 책이 나왔는데 뭐 요즘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연초부터 좀 기술 성장주 이런 것들이 핫 테마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식 투자 분위기도 좀 뜨거워졌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이 기술 성장주에 투자하는 습관이던데 기술 성장주는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성장을 빠르게 좀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일컫는다라고 좀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책에서는 나와 있듯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그리고 양자 컴퓨팅, 제가 이 세 가지 첨단 기술 분야하고 그 산업 구조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팅 어떻게 한 권에 다 담으셨는데 나름 쉽게 쓴다고 썼으니까 한번 우리 철 PD님이 한번 읽어보시고 네. 서평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그 세 가지 테마를 동시에 다룬 이유가 뭐 첫 번째로는 우리 다 생각하다시피 앞으로 뭐 부지에서처럼 10년 또는 뭐 20년간 좀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어떤 생활 자체를 좀 바꿀 그런 핵심 원천 기술들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기술을 좀 따로따로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실제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각각의 기술들이 서로 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보완도 해주고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번 그 CES 그 가전 박람회에서도 좀 뜨거웠지만은 이게 자율적으로 좀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휴머노이드가 아니고 자율형, 범용 휴머노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탑재가 돼야 됩니다. 두뇌가 있어야 되니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좀 뛰어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스펙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어쩌면은 그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에 해당하는 반도체 쪽에 지금 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팅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구글에서 양자 칩도 실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글 그러면은 뭐 재미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요새 보면은 이제 양자 컴퓨팅 쪽으로도 구글이 상당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구글의 양자 칩 중에 시카모라는 그 최신 칩이 있어요. 네네. 그 칩을 돌려서 실제로 연산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갖다가 접목을 해서 실제 연산은 얘가 하되 대신 해석을 갖다가 이 인공지능을 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해석도 훨씬 더 부드럽고 해석상의 오류도 확 줄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룸으로써 좀 미래 기술 혁신의 어떤 좀 큰 그림도 좀 보여드리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좀 자신감도 심어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가 좀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대하게 아주 책 내용을 깔끔하게 서두에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요번에 이제 CES 2026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도 이제 휴머노이드하고 피지컬 AI가 핵심이었다고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25 대비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눈여겨봤는데요. 작년 이맘때 행사 때는 AI,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건지 컨셉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은 이제 생성형에서 에이전틱 AI로 그다음 피지컬 AI로 진화할 것이다. 휴머노이드도 예를 들어서 뭐 범용 자율형으로 진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컨셉을 갖다가 좀 그 잡고 특징을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됐다 그러면은 올해 CES 2016은 여기 뭐 자료 화면에도 보시겠지만은 이미 그런 AI가 장착된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이제 뭔가 보여준 거죠. 그동안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야라고 보여줬다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달라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AI가 사실 뭐 명칭이나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죠. 복잡해서 이제 헷갈리는데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AI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뭐 네. 직관적으로 딱 그 말씀이 맞는 거고요. 피지컬 AI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어떤 기구의 힘을 빌어서 물리적 공간에서의 어떤 실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기존에 뭐 에이전틱 AI 뭐 이제 생성형 AI 이런 건 이제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는 좀 차별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CS 2025에서 이미 차세대 컨셉으로 이 피지컬 AI가 소개된 바는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핵심 도구로 딱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쓴 책에서 자율형 범용 휴머노이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휴머노이드가 이제는 다양한 임무들, 가사 업무부터 공장의 업무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특수 업무들까지 한 대의 휴머노이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범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율형 범용 휴머노이드로 결국 발전하려면은 이 피지컬 AI가 이제 그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휴머노이드가 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예, 상용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인데 주가만 뭐 엄청 땡겨와서 미리 뛰었다. 그래서 거품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옛날 얘기지만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예전에 했었죠. 그랬죠. 네. 예전에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난 얘기 같아요. 그 2016년도에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네. 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처음 언급을 했죠. 당시만 해도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가 거의 지금 못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발표됐던 것들이 보면 이제 뭐 인공지능 그 당시 클라우드 컴퓨팅, 네. 그다음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네네. 뭐 그다음 뭐 5G,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3D 네. 프린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끝도 없는데 그게 벌써 이렇게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난 얘기들이고요. 네네. 당시에 이것들이 처음 기술 소개됐을 때 한참 막 사람들을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거 실체 없다. 예. 실체 없는 상술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다. 네. 이런 비난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언급됐던 기업들 중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성과들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당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2017년도에 뭐 4차 산업 수혜주다. 네. 그때만 해도 루키였어요. 네. 예, 지금처럼 이제 넘버 주식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냥 그래픽 카드 회사였죠. 맞습니다. 네. 당시 이제 이게 2017년 연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거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한 2배 정도 폭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가 폭등했는데 당시 2018년도 1월 1일 날 당시 엔비디아의 주가는 한 6불 정도. 주당 6불. 예, 지금하고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레벨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폭등을 한 거였어요. 이제 그랬다가 2018년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당시 그 1기 정부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 심화되고 뭐 화웨이 그 서버에 뭐 스파이 칩 같은 게 심어져서 뭐 미국의 정보를 다 빼내간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화웨이 그 칩이나 서버는 반입 금지한다 뭐 이런 이슈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당시 그러면서 주가가 6불 됐던 게 3.4불로 1년 만에 박살이 또 나기도 했습니다. 2배 올랐다가 반토막 난 거죠. 지금 180불이죠. 190불이 넘었습니다. 190불. 예. 그래서 조금만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내가 이걸 보고했다 그러면은 사실 어마무시한 수익이 냈을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한 5불, 6불 같던 시점에서 많이들 들어가셨다가 한 4불쯤 됐을 때마다 팔고 나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털렸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네. 아마 그분들이 지금 보시면 되게 막 화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뭐 자율주행차 네. 그러면은 가장 넘버원 기업으로 테슬라를 보고 있는데 테슬라도 보면은 2018년도 초에 그 당시 주가를 보게 되면은 22.8불 정도였습니다. 예. 올해 이제 2026년도 1월 말에 보시면은 거의 주가가 한 450불 정도. 그렇죠. 예, 한 20배 정도 상승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좋은 기업만 잡고 장투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 좋은 기업인 걸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그게 문제인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뭐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팅 같은 이런 기술들은 이제 빅테크 같은 기업들도 요새 많이 좀 뛰어들고 있고 또 각국 정부가 계속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산업은 무조건 간다. 예. 혁신을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이제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확신은 듭니다. 다만 이제 분명 길게 보고 산업 전체적으로 접근하면은 엄청난 투자의 기회를 또 줄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주식들이 또 오를 때 무섭게 오르지만은 또 빠질 때는 아까 엔비디아의 사례처럼 또 많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만 이렇게 보다가 좀 실기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심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조정이 좀 오기를 기다리다가 이게 올라타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뭐 그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 네. 사면 갑자기 이제 또 상투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보통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 그랬는데 나만 항상 꼭 거꾸로 하는 뭐 그런 얘기들.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고. 맞습니다.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뭐
큰 돈을 투자했는데 막상 주가가 막 이렇게 너를 낀다 그러면은 네. 누구도 사실 뭐 마음 편하게 보고 그걸 막 기다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투자를 조금씩 좀 장기적으로 좀 해나가면은 그래도 소진 부담이 덜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서 금액을 늘려간다면은 처음에 좀 이렇게 가격이 흔들 때도 부담 없이 내가 이걸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결국 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곽프로님 얘기를 재밌게 나누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맛배기만 조금 얘기를 해주신 거죠? 예, 다음 맞아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휴머노이드 양자 컴퓨팅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 각각의 기술들을 좀 이제 쉽게 좀 풀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실제로 산업 구조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또 주목받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들 3대 테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저희 좋은 투자 관련 정보도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곽프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